자, 기억장치입니다. 자, 기억장치는 대표적으로 램과 롬이 있습니다. 램이 있고 롬이 있습니다. 요거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래서 램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억장치라고 얘기하죠. 주기억장치가 램입니다. 주기억장치가 램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 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휘발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휘발성이란 말은 0, 1, 2 이렇게 주소로 돼 있잖아요. 주소로 돼 있는데 이게 저장됐다가 컴퓨터를 끄면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휘발성이라 그럽니다. 정전 시에 내지는 우리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지워진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이 지워진다. 그죠? 그래서 휘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립플롭, 레지스터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CPU 있죠? CPU에 여기에 레지스터들이 있죠? 각종 레지스터들이 있고 그죠? 플립플롭도 있어요. 이런 것들 레지스터들 범용 레지스터가 있고 그리고 MAR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MBR 요런 레지스터 있죠. 요것도 정전 그러니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지워집니다. 휘발성이 됩니다. 자, 됐고. 자, 비휘발성은 뭔가 하면요. 여기가 주기억장치가 램이라 그랬죠? 램이라 그랬고 이제 롬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우리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동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동작들은 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롬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롬의 내용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제조할 때부터 정보가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휘발성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방법에 따라 분류를 세 가지로 해요. 세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램이 있고 램 그죠? 분류를 세 가지로 합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합니다. 아까 주기억장치라 그랬죠? 주기억장치는 랜덤하게 그죠? 우리가 뭐 0번, 1번, 2번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만은 랜덤 액세스 기억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관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랜덤 액세스 기억장치는 대표적인 게 램이다. 그죠? 연관 기억장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중간에 캐시 메모리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CPU죠? 여기가 CPU고 여기가 램이죠? 램입니다. 램이고 요 중간에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어서 이 램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저장해 둬서 여기서 또 가져올 수 있도록 내용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어소시에이티브 일부의 내용을 참조하는 연관 기억장치라는 게 요 캐시 메모리에 해당됩니다. 연관 기억장치라 그래요.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차 액세스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기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알고 있습니까? 카세트 테이프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된 거라서 기억 못할 수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자기 테이프라 그러는데 이 자기 테이프가 옛날에 요렇게 생겼죠, 그죠?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죠? 요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순차 액세스 기억장치라 그래요. 그래서 SASD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연관 기억장치 얘기하면서 캐시 기억장치, 캐시 메모리 얘기했습니다. 요 캐시 메모리는 CPU가 여기 있고 주기억장치가 여기 있고 캐시 메모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요거는 좀 비싸요. 그래서 용량이 커지면 더더욱 비싸지는 거예요. 용량이 커지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CPU가 여기를 접근해서 그리고 여기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달려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와 요게 주기억 장치죠? 그리고 CPU죠?
CPU의 속도 차가 크므로, 그죠?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캐시 기억 장치를 사용합니다. CPU는 빠르고, 그죠? CPU는 빠르고, 그죠? 주기억 장치는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그 두 사이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를 장착해 주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암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태틱 램이 있고 다이나믹 램이 있다.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정적인 램이 있고 다이나믹한 램이 있다. 자, 가상 기억 장치입니다. 자, 이제 목을 좀 많이 쓰다 보면 목이 자주 아파요. 그래서 갑자기 멈췄죠. 목을 이제 오전 오후 많이 쓰다 보면 저녁 되면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이 너무 아파요. 예. 목이 자주 저녁 되면 자주 잠겨요. 자, 가상 기억 장치입니다. 가상 기억 장치는요, 이런 겁니다. 이 가상 기억 장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주기억 장치가 요렇게 있잖아, 그죠? 그리고 다시 그릴게요. CPU가 항상 왼쪽에 그릴게요. 저는 CPU를 왼쪽에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램이라 그랬어요? 램이라 그랬어요? 예, 램. 이 램은 우리가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그렸죠.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배웠어요? 캐시 메모리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중간에 있어서 속도 차를 줄여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가상 기억 장치는 뭔가 하면 바깥쪽에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이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이 보조 기억 장치인데, 이 하드디스크가 보조 기억 장치인데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싶죠? 보조기 하드디스크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놓고 영화 한 편을 가져오잖아. 그죠? 그래서 영화를 틀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장면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죠? 한 장면이 들어와서 이렇게 영화를 시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PU를 통해서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한 장면 보고 또 다른 장면을 봐야 돼요. 또 새로운 장면을 봐야 돼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그죠? 요렇게 작단 말이에요. 주기억 장치가 요렇게 작은데 영화 한 프레임만 가져와도 그 다음 장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거를 버려요. 버리고 새로운 장면이 여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겹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요만해도 영화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장면을 가져오죠? 버리죠? 새로운 장면 가져오죠? 또 보고, 또 새로운 장면 또 가져오죠?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기억 장치라는 거는요, 주기억 장치가 요거죠? 요게 용량이 큰 것처럼 동작하는 것을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버리고 새로운 게 오고, 또 버리고 새로운 게 오고, 그 자체가 가상 기억 장치라고 부릅니다.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 주기억 장치는 요만하지만 옛날 거는 버리고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그죠?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버리고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그 자체가 가상 기억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할애하여 이것이 가상 기억 장치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의 일부의 내용을 할애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지우고 또 가져와서 지우고, 이 자체가 가상 기억 장치라고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가상 기억 장치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주기억 장치는 요만한데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큰데 내용을 가져오고 버리고
가져오고 버리고 가져오고 버리고 그 자체가 가상기억 장치란 뜻입니다. 그죠? 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가상기억 장치의 내용을 사용할 때 할당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림을 요렇게 그릴게요. 하드디스크는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그려요. 요건 하드디스크예요. 요거는 주기억 장치라 그랬죠? 여기서 내용을 일부를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가져와서 이렇게 채워요. 이렇게 채우는데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를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겁니다. 페이지 단위로 기억 공간을 일정 크기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작게 해야 됩니다. 작게 요렇게 일정하게 나누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죠? 페이지. 요걸 페이지라 그래요. 주기억 장치를 요렇게 페이지라고 그래요. 일정하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일정하게 4페이지죠? 이걸 4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4페이지로 딱 쪼갭니다. 되겠죠? 요게 페이지 테이블 뭐지요? 이겁니다. 여기다가 작게 요만하게 그려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4개 딱 쪼개놓고 그죠? 0프레임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요래 놓고 그죠? 요게 제일 꼭대기에 딱 들어앉아 있어요. 요게 그죠? 요게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요게 작아요. 엄청 작아요. 엄청 작은데요. 0번이죠? 1번이죠? 2번이죠? 3번이죠? 그래서 여기가 요것은 요거다. 요거는 요거다. 요거는 요거다. 요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주기억 장치를 그죠? 이거를 페이지 단위로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번호로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 요게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PT라고 얘기할게요. PT. 요게 중간에서 그죠? 너는 0이구나. 요거다. 요거를 가져왔구나. 요거는 여기 들었다. 이 정보가 딱 들어있어요. 어떤 프레임이 어디에 들었다는 것을 여기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지울게요. 요거 일단은 요 가져왔다 하는 거 얘기됐죠. 가져왔다는 거 얘기됐죠. 덩어리째 가져왔다라는 얘기됐죠. 얘기됐으면 다시 그림을 쫙 그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딱 나누어서 페이지 테이블이 요만하다 그랬죠. 그래서 0은 빼고 제가 1, 2, 3, 4라고 매길게요. 1, 2, 3, 4 매길게요. 그리고는 요것이 이 자리에, 그리고 2번 요거는 요 자리에, 요거는 요 자리에, 요거는 요 자리에 들었다라고 주소, 이게 100번지거든 10번지거든 그러면 여기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30번지거든 그 30 이렇게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뭐 한데 그런 테이블이 PT입니다. PT. 일단은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이 말 나오면 페이지 테이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그먼트라는 게 있는데 세그먼트는 가변 길이라 그래요. 길이가 이렇게 저처럼 일정하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른다고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이렇게 달라요. 그때마다 페이지 크기가 달라요. 요것이 세그먼트 테이블이라 그래요. 제가 약자로 ST라고 얘기할게요. 요럴 때는 요렇게 돼 있어요. 0번은 10번지, 1은 20번지, 2는 30번지 이렇다고 칠게요. 글자 쓰기가 좀 그래요. 0은 여기 10번지, 요거는 20번지, 요거는 30번지 이렇게. 그런데요, 이 용량이 1K거든요. 1K다. 그럼 용량까지도 들어있어요. 용량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10K거든요. 10K입니다. 그러면 그 용량까지도 기재가 돼 있다고요. 여기에. 되겠습니까? 10K. 그죠? 요거는 5K거든요. 그러면 5K. 이렇게 용량까지도 들어있어요. 왜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때요? 일정하죠? 요거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시고, 자, 문제부터 갈게요. 가상기억장치라는 말이 나오면, 가상기억장치라고 나오면,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의 계층 구조를 동그라미 땡 치고, 그리고 가상기억장치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구현이다. 맞죠? 왜요? 하드웨어적인 기억장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 덩어리를 가져온다. 이랬죠? 그죠? 지우고 새로운 덩어리를 가져온다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의 계층 구조가 가상기억장치예요. 가상이란 말이 거짓이죠? 버철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 학대를 위해서 다중 프로그램이 등장했고, 컴퓨터 용량의 확장이 맞는 게 하드디스크 일부를 가져왔다가 지우고 또 새로운 걸 가져왔다가 지우고 이렇게 계속 덮치고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 용량에 확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메모리는 요만하지만 그죠? 확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우잖아요. 지우고 새로운 게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프로그램적으로 해결했고 용량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와는 관계없습니다. 속도는 아니라고요. 가상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의 그죠? 용량이 문제입니다. 용량이 요만하기 때문에 일부를 가져오고 지우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2번 가상기억장치에 있어서 메모리 페이지 테이블을 구성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죠. 여기서 그죠? 가상기억장치에 있어서 이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가상기억장치에서 가면 주기억장치 딱 그리고 하드디스크 딱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가상기억장치라 그러면 주기억장치 딱 그리고 하드디스크 딱 그리는 거예요. 보조기억장치 말이에요.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 그랬죠? 페이지 테이블은 거기 어디 들어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만한 테이블이 어디 있다 그랬던가요? 제일 위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위쪽에. 예.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은 어디에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 말입니다. 주기억장치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이 말입니다. 그죠? 이 페이지 테이블은 어디에 있는 게 좋아요? 그 말입니다. 주기억장치 어딘가 있는 게 좋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메인 메모리. 한국말로 읽으세요. 메인 메모리,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 주기억장치에 있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메모리 계층 시스템에서 보조기억장치의 내용을 주기억장치로 옮길 때 필요한 것은 하죠. 요거 메모리 어드레스 매칭 테이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죠? 봐봐요. 계속 지금 가상기억장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봐봐요. 주기억장치 있었죠? 보조기억장치를 이렇게 하드디스크 그린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한 덩어리를 이렇게 가져오죠? 가져온다 그랬죠? 여기에 가져오는데 메모리 어드레스 테이블이 요만한 테이블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죠? 요 메모리 어드레스 매핑 테이블, 이 말이 어렵죠? 요게 페이지 테이블을 말합니다. PT 또 ST 세그먼트 테이블을 말합니다.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메모리 어드레스 매핑 테이블 두 가지 뭡니까? 페이지 테이블과 세그먼트 테이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 작은 테이블 있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메모리 어드레스 매핑 테이블, 이게 뭐라고요? 페이지 테이블과 세그먼트 테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됐어요. 넘어갈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마저 봐야 돼요. 마저 보고 문제 봐야 돼요. 자, 입력 출력은 조금 이따가 해야 되겠네. 문제 한번 볼까요? 예, 문제 한번 봅시다. 용지 펴시고 문제 한번 봅시다. 입출력 마저 해야 되겠네. 미안해요. 마저 하고 문제를 봐야 되겠어요. 자, 입출력 방식 한번 보십시오. 5-1쪽입니다. 요거 입출력 방식
이제 요게 마지막입니까? 요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다. 그죠?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요거까지는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이다, 출력이다 하면, 아까, 주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로, 이게 보조기억장치죠?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랬죠? 주기억장치는 이렇게 그리고,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예, 이게 주기억장치죠?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조기억장치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 요거를 입력이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 출력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CPU죠? 어제 CPU에서 이것도 입력은 입력이에요. 하지만 입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로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쪽으로 보내는 건 뭐라 그래요? 스토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갖고 오는 거는 로드 LOAD 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는 뭐라 그래요? STORE 스토어라고 얘기해요. 물론 입력이 맞아요. 맞지만은 로드라는 말을 쓰고요. 이게 출력이 맞아요. 맞지만은 스토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이게 출력이고 이게 입력이고 그런 겁니다. 입출력이죠? 입출력이죠. 그죠? 입출력. 됐습니다. 자, 입출력. 예.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할 얘기가 있어갖고 그래요. 할 얘기가 이겁니다. 할 얘기가 세 가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입출력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입력, 출력, 입력, 출력. 하여튼 입력, 출력에 세 가지 방식, 모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폴링 방법이 있고, 인터럽트에 의한 방법이 있고, DMA 방법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암기 들어갑시다. DMA 요거 암기 들어갑시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요거 암기인데, 요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 말입니다. 그죠?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CPU가 이제 요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폴 DMA는 나와요. 안 나오면 나올 거 없어요. 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오늘 주기억장치 하고 있죠? 오늘 또 보조기억장치도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죠? 요거를 이렇게 가져올 때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어떤 프로그램 요법을 쓴다고요? 가상기억장치? 맞죠? 가상기억장치 체계를 쓴다 그랬죠? 예.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가져오고, 일부를 또 가져오고, 일부를 또 가져오고, 가상기억장치 기법으로 쓴다. 그때 쓰는 테이블이 뭐다? PT, 또 무슨 T? ST, 두 개 테이블이 있다. 요거 아니면 요거 있다. 요까지 얘기됐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DMA가 뭔가 하면 말이에요. 요 그림에서 DMA가 뭔가 하면 요거 데이터를 이렇게 덩어리째 갖고 올 때요. 이 덩어리째 갖고 와요. 이렇게 갖고 올 때 CPU가 머리죠? 이게 머리예요. 머리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가져와!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명령을 내려야 이게 가져와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가져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명령 내리고 가져오고 명령 내리고 가져오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요 CPU가 CPU의 사이클, 그죠? CPU 프로세서입니다. 메모리 사이클을 훔쳐서 이런 말을 씁니다. 너 좀 쉬어라. 너 좀 쉬어라. 쉬는 동안에 내가 가져온대. 이런 식인 거예요. 너 좀 쉬어. 너 머리는 좀 쉬고 내가 CPU에 간섭 없이 내가 가져올란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간섭돼 버리면, 머리가 간섭돼 버리면 너무 느려요. 가져와 하고 가져오고 가져와 하고 가져오고 너무 느려서 안 돼요. 그래서 CPU의 쉬는 시간, CPU의 쉬는 시간에 이 보조기억장치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CPU로부터 메모리 사이클을 훔쳐서 요거를 수행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게 단골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빠르게 오는 거거든요. CPU에 간섭 없이 이래도 되고, CPU의 사이클을 훔쳐서 이렇게 해도 돼요. 훔쳐서
훔친다 하는 말은 쉬어라 그 말입니다. 너가 해야 할 것을 멈추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다이렉트, 직접 메모리 액세스 방법. 직접, 말 됐죠? 직접 메모리 액세스. 직접 메모리 액세스. 간섭 없이 직접 메모리 액세스. DMA 암기. 됐죠? 예, DMA 합니다. DMA는요, 입출력이 맞아요. 항상 입출력이라 그랬죠? 항상 모든 게 입출력이에요. 직접. 맞죠? 예. DMA는 맞아요. CPU의 레지스트를, CPU 내부를 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CPU의 레지스트를 경유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누구의, 뭐를 훔쳐? CPU의 사이클을 훔쳐서, 그죠? 바로바로 수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인터럽트조차도 없어요. 인터럽트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인터럽트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완전 빨라요. DMA 중요 가장 빠르게 라고 돼 있죠. 그죠? 사이클을 훔친다 이런 말이 있죠. 중요한 얘기잖아요. 됐죠? 예. 됐어요. 그런 거. 그러면 그까지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이제 문제 풀게요. 문제 잊어버리기 전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맞죠? 잊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웠을 때 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안 띄워놨네요. 잠깐만요. 왜 그렇듯이? 이건가요? 전자계산기구나. 그죠? 자, 1번, 1페이지에 21번 보세요. 21번 봤어요? 1페이지에? 1페이지에? 예. 1페이지 21번 보세요. 입출력 전송이 이런 말을 모든 게 입출력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직접 동그라미 땡 치고 직접 쳤어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직접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DMA 바로 나와야 됩니다. DMA가 뭐예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다이렉트 그죠? 직접 말 그대로잖아요. 직접 메모리 액세스 방법. 직접에 동그라미 짠 쳐놓으시면 답이 그거예요.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뭐를 안 풀었습니까? 33번 봐요. 2페이지에 33번 봐요. 봤어요? 예, 33번 봐요. 주기억장치와 CPU 사이에 뭘까요? 속도 동그라미. CPU는 왼쪽에 있고 주기억장치는 오른쪽에 있고 맞죠? 그죠? 여기에 CPU는 빠르고 CPU가 대표적으로 제가 안에 뭐 있다 그랬어요? PC 있다 그랬죠? 그죠? PC의 번지를 통해서 찾아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배웠네요.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됐어요? 주기억장치는 빠르고 주기억장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0번지, 1번지, 2번지, 번지를 따라서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가서 가져오고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캐시 메모리가 달려 있으면 요 캐시 메모리에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여기 딱 담아두고 영화 같은 거를 딱 담아두고 자주 반복되는 프레임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여기서 반복해서 수행하거든요. 캐시 메모리입니다. 암기됐습니까? 주기억장치와 CPU 사이에 그럼 딱 끝나야 돼요. 캐시 메모리 딱 끝나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34번은 그냥 지금 암기합시다.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정기, 삭제, 동그라미 다시.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정기적으로라 그러죠. 이 이피롬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지워지니까 우리가 지금 메모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롬을 배우고 있어요. 롬은 잠깐만요. 롬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라고 얘기했어요. 롬 바이오스라고 해서 롬 바이오스라고 해서 여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딱 들어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있는데 제조회사에서 미리 찍 굽혀서 나오는 거예요. 롬바이오스가 딱 굽혀서 나오는 건데 이제 인베디드나 요즘에 로봇 있죠? 그런 것들은 미리 제조회사에서 굽혀 나오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여기에 프로그램을 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롬 자체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심어서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롬바이오스는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진 건데 정기적으로 삭제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P롬이 있고 EEP롬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이거는 이 EP롬은 일렉트로닉인데 전기란 뜻이에요. 이게 E가. 그리고 E는 두 번째 E는 삭제, 이레이즈 삭제란 뜻이에요. P는요 프로그램 다시 프로그램 P가 프로그램이에요. 되겠죠?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롬은 우리가 일반적인 롬을 말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삭제하고 다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되는 롬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삭제는 아니죠? 단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E는 정기, 또 E는 이레이즈를 말해요. P는 다시 프로그램, 롬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P롬, EP롬 그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한번 약자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체크 됐고 34번 됐고요. 35번 풀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죠? 아닌가요? 비수치적 연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니까 수치적인 걸 말하네. 그죠? 수치적인 걸 말하니까 사칙 연산인데,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6번 오늘 배웠어요. 36번 이 뭐지? MAR 아니네요.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말하네요. 이거는 주소를 번역하는 M입니다. 얘는요 말 길게 읽을 필요 없어요. 말 길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CPU에 어제부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MAR이 딱 있어요. 여기에 MAR이 있고요. 여기에 MBR이 딱 있어요. 알겠습니까? MBR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PC가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 100번지 이랬잖아. 그죠? 이게 번지다 보니까 얘가 그거를 번역을 하거든요. 얘가 여기 100을 가서 얘가 번역해서 100번지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100번지 가서 이거를 가져오죠? 그러면 어디로 가져와요? 버퍼로 가져오죠? 맞죠? 이 내용을 그죠?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럴 때 MAR인데 여러분들 어드레스 주소 이 말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주소 레지스터는 주소를 번역하고 주소를 저장하는 놈이지.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주소를 기억하는 애다. 주소를 저장하고 주소를 번역하고 주소를 기억하는 애다. MAR 어드레스니까. 그래서 주소를 저장한다. 요렇게 답을 탁 체크하세요. 만약에 문제가 MBR이면 어떻게 할래요? 예? 버퍼죠? 버퍼니까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그죠? 이렇게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장에 기억장치에 저장될 데이터 혹은 기억장치로 읽은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요게 맞겠다. 그죠? 예. 그래서 요게 MBR의 얘기입니다. 알겠죠? 읽어온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요거 MBR 맞습니다. 알겠죠? MBR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MBR 됐어요? 예, MBR.
요거 한번 봐요.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명령어를, 요거는 데이터를 이랬죠. 근데 명령어를 이러죠. 그러면 IR이에요. 왜요? 명령어를 instruction, IR은 instruction register입니다. 명령어를 IR 됐죠? IR 됐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까? 예, 뒷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답이 보여요. 36번 됐죠? 됐고,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보세요. 22번은 3페이지에 22번이에요. 3페이지에 22번이에요. 3페이지에 22번 한번 보세요.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정 소수점 방식이나 가산이나 감산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4하고 마이너스 5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연산을 한다고 칠 때, 그죠? 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두 수의 부호를, 그죠? 두 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덧셈을 하든 요 A 앞에 4 앞에 붙는 더하기하고 5 앞에 붙는 마이너스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잖아. 맞죠? 그래서 부호를 판단한다.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됐고, 24번 안 풀었죠? 24번. 자, 주기억장치에서 인출된 명령어가 요거 밑줄 딱 끄시면 돼요. 명령어가 저장되는 뭐라고요? IR라고 해야죠. IR. 그쵸? 명령어 레지스터. 알겠죠? IR 명령어. 요게 명령어예요. 명령어 레지스터. 아시겠죠? 명령어가 저장. 요거 IR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림 계속 그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집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CPU에 얘가 여기 PC가 있다 그랬죠? 제가 그림을 계속 그려요. 그리고 IR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요 PC가 번역하는 곳이 누구라고요? MAR이라 그랬죠? 그래서 번역하러 간다 그랬죠? 계속 그려요. 그죠? 주기억 장치에 100번지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랬죠? 어디로요? MBR로 갖고 온다 그랬죠? MBR로 가져왔죠? 근데 이게 명령어더라? 이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IR 명령어 레지스터에 저장을 딱 한다니까요. 그래서 명령어를 저장 IR 됐나요? 제가 그림 계속 그렸는데, 그죠? 기억 자꾸 보셔야지 이게 기억이 나요. 됐고, 25번은 자기들이 푸시고, 한 번에 3개 이상의 단일 연산기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요거 25번 한번 볼까요? 25번. 컴퓨터 연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아는데, 이건 봐봐요. 이런 얘기는 사실 조금 그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얘를 자주 들거든요. add 50, 60이라고 똑같은 예제를 자주 들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50번지 속에 들어있는 값과 60번지 속에 들어있는 값을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더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 50번지 속에 들어있는 값이 10이다. 여기 들어있는 값이 10이다. 여기 들어있는 값이 20이다. 그럼 그거를 둘이 더하면 얼만데요? 30이죠? 그럼 그 30을 어디다 저장할 겁니까? 50번지 저장이에요. 그래서 두 개, 그죠? 두 개가 기본인데, 지금 보니까 한 번에 3개 이상의 데이터를 단일 연산기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3개 이상은 아닙니다. 그죠? 단일 연산기로 3개 이상의 데이터를 단일 연산기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제도 아닌 것 같고 말 자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번이. 그래서 이제 동시에 처리도 안 될 뿐더러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은 비수치적이 맞거든요. 회전, 이동, 비수치적 맞고 그리고 CPU에는 또 연산을 위해서 레지스터를 두기도 하죠. 연산에 사용될 레지스터를 두기도 하죠. 요거는 어큐뮬레이터라고 그래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저장시켜주는 레지스터 있죠. 그런 거를 레지스터라고 그러죠. 어큐뮬레이터도 있고 범용 레지스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단항 연산은 한 개뿐인 것을 단항이라 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거는 한참 읽어야 되는데 맞는 말입니다. 25번 됐고, 자, 그 다음 27번 갑니다. 27번 가요. 여기 봐봐요. 27번. 캐시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도 사실은요, 캐시 메모리, 이제 제가 캐시 메모리를 상세하게 한번 정리해 놨는 게 있나요? 캐시 메모리를 상세하게 정리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캐시 메모리에서 이제 요거는 바로 지금 암기합시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암기 하락하는 게 있었는데요. 테이블이 두 개 있었죠. 여기 있고, 잘 보세요. 자꾸 헷갈려요.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헷갈려요. 자꾸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위치를 잘 잡아 놓으면 그 위치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여기 주기억 장치고 이게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인데 하드디스크에서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가져오는 기법을 뭐라 그랬어요? 가상기억장치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가상기억장치 개념이라 그랬는데요. 그때 매핑 테이블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개, 페이지 테이블, 또요. 세그먼트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을 쪽쪽 작게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테이블이 있는데 요 세그먼트 테이블을 배운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요거는 요 주기억 장치와 하드디스크 사이에 있는 매핑 테이블을 말합니다. 세그먼트 테이블, 매핑, 페이지 테이블, 세그먼트 테이블, 그때의 테이블이고, 지금 캐시 메모리 중간에 있죠? 요 캐시 메모리는 제가 수업 조금 전에 설명을 안 했던 거예요. 요 세 가지 암기 대상입니다. 예,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다이렉트 매핑, 셋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직접 매핑은 여기서 일이 바로 가는 게 직접 매핑이에요.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은 너한테 있니? 여기로 가는 캐시 메모리한테 찾으러 가는 게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이에요. 그리고 셋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은 여기 갔더니 없더라? 그러면 가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다이렉트로 바로 찾으러 가는 거,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방법, 그리고 여기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또 가요. 요런 방법.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세트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인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서 쓰는 기법이 다이렉트 매핑,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셋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인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이건 거죠. 이 들은 적이 있다? 이러면서 이거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7번 조금 어려웠죠? 그 다음에 37번은 풀었나요? 자, 그 5페이지에 39번. 5페이지에 39번이에요. 5페이지에 39번이에요. 봐요. 오늘 배웠잖아요. DMA. 맞죠? DMA가 뭐라고요? CPU의 사이클을 훔쳐서. 그죠? CPU의 사이클을 훔쳐서. 이런 말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DMA는 사이클 스틸링. 그러니까 CPU가 너 좀 쉬어라. 이러고는. 그죠? 주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데,
그죠? 너 좀 쉬고 있어라. 너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너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여기서 바로 가져오겠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DMA,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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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알겠죠? DMA, 다이렉트. 한 번에 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버스를 CPU 반환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 자체가 긴데 DMA 딱 나왔죠? 그러면 사이클 스틸링 하는 말 자체가 사이클을 훔친다 이 말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사이클을 훔친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뭐 누구의 사이클을 훔친단 말이에요? CPU의 사이클을 훔치는 거예요. CPU한테 그거를 언제 너 좀 쉬고 우리가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제어권을 너한테 넘기는 겁니다. 사이클 스틸링 답 됐습니까? 됐어요. 됐고 40번 어제 풀었나요? 예, 어제 사이클 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할 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마이크로 동작은 패치 사이클 또요, 인다이렉트 사이클 또요, 이스큐트 사이클 또요, 인터럽트 사이클 4가지 암기 되겠죠? 거기서 패치 사이클은 가져오는 사이클이에요. 근데 가져오는 뭔가를 어디 CPU에서 하나의 명령을 그죠? 요까지 가져오는 것까지라 그랬죠.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PC에서 가서 가져오는 것까지 IR까지 그까지가 패치 사이클이죠. 그죠? 여기서는 가져오는 것까지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연산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예요. 연산하는 건 아니에요. 연산한다 이 말은 어디서입니까? execute 사이클, 패치 사이클 순서대로 외우세요. 패치 사이클, 인다이렉트 사이클, execute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 순서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패치 사이클 가져온다. 인다이렉트 사이클은 주소를 2번 거친다. 여기 인다이렉트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execute 사이클은 실행한다. 명령어를 실행한다. 4번째는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 사이클 이렇게 4가지거든요. 그래서 연산을 수행한다. 이거는 execute 사이클인 겁니다. 한글로 적으세요. 실행 사이클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한글로 실행 사이클, 실행 사이클. 됐어요. 실행 사이클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예,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아직 인터럽트는 안 배웠습니다. 인터럽트는 조금 이따 갈 거예요. 그 32번이 있는데요. 32번이 있는데 32번 6페이지에 32번이에요. 6페이지에 32번 됐나요? 액세스 타임 예, 그죠? 32번 됐죠? 주기억 장치를 32번 됐죠? 주기억 장치를 2개로 크게 나누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암기 대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시스템 영역이 따로 있고 사용자 영역이 따로 있어요. 시스템 영역은 우리가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 마우스, 키보드, 프린트기 이런 것들 다 잡혀 있어요. 시스템 영역이고요. 그리고 뭐 장비들에 대한 그런 영역이 시스템 프로그램 영역이에요. 그리고 사용자 영역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걸 주기억 장치라 그러죠. 주기억 장치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램이라 그랬죠? 램. 그죠? 주기억 장치. 그래서 시스템 영역이 있고 프로그램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2가지 암기. 그죠? 됐고 다른 것들은 이제 넘기셔도 돼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39번 한번 보세요. 7페이지 39번. 자, 어제 요거 리스크 2가지 마이크로 명령어 집단을 제가 처리 방식을 얘기했는 것 같아요. CPU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컴플렉스 복잡하단다, 복잡한 명령이란다 이렇게 그죠? 컴플렉스 복잡하단다, 명령이 복잡하단다 이러면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복잡한 명령어로 됐다 그 뜻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복잡한 명령으로 됐다. 그래서 명령어 길이가 명령의 수가 길이가 일정하다. 길이가 일정하다.
길이가 일정하다? 이게 틀렸구나. 그죠? 복잡한 명령어 집합인데 일정할 수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많은 수의 명령을 갖고 있겠죠. 이거 맞겠네요. 그죠? 길이가 일정하진 않겠죠. 복잡하다는데. 그래 많은 명령을 갖고 있겠죠. 프로그램 기법으로 되어 있겠죠. 명령어 셋을 제공하겠죠. 예, 이렇게. 그런데 어제 LISC라는 게 있었거든요. 리스크, 시스크, 리스크로 되어 있는 거는 reduce, 줄어들었다. 명령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이 줄어들고, instruction, 명령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칩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된 거죠.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또 속도가 빠르겠죠? 그죠? 줄어드는 거예요. 명령이 줄어들기 때문에 칩으로 다 구성해놨겠다. 그죠? 리스크와 시스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겨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 9페이지에 38번 딱 나오네요. 9페이지에 38번 딱 나오네요. 9페이지에 38번 봤어요? 예. 9페이지에 38번. 예. 9페이지에 38번. 연관. 9페이지에 38번 봤죠?